대회 나흘째인 우리나라 선수단이 사격에서 2관왕이 나왔고 양국의 기보배 선수는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유대회를 위해 낯선 도시를 찾아온 세계인들이 광주 시민들의 다정다감한 모습에 반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외교적 성과라기보다 야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하면 동해지만 요즘 전남 서남 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어선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유대회 나흘째인 오늘도 우리나라 선수단이 금메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격에서는 2관왕이 나왔고 여자 양궁 개인전 금메달은 광주시청 기보배 선수와 광주여대 최미선 선수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사격이 하루 동안에만 금메달 4개를 챙겼습니다. 여자 25m 권총 개인전에 출전한 김지혜는 중국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앞서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딴 김지혜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첫 2관왕에 올랐습니다. 되게 기분 좋네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빨리 부모님께 좋은 소식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남자 박대훈도 50m 권총 단체전과 개인전을 휩쓸어 2관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유도에서는 금메달 2개가 추가됐습니다. 남자 66kg 안바울 선수는 결승에서 프랑스 선수를, 73kg 안창림 선수는 우크라이나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국가대표 목표가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 내년 올림픽 남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최국 자격으로 선택 종목에 포함시켜 사상 처음으로 유니버시아드 무대에서 선보이는 핸드볼.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은 첫 경기에서 우크라이나의 완승을 거두고 쾌조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열심히 경기에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주 출신의 여궁사 기보배는 리커브 개인전에서 결승에 진출해 개인과 단체, 혼성 종목 3관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는 선수 2명과 단장 1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선수 2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단장이 예탁에 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아프리카의 부룬디 선수 2명이 휴일 저녁 이후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선수촌을 떠난 이들은 하루가 넘도록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태고 부룬디 선수단장은 이들을 찾아달라며 조직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나서 선수촌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주변 탐문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장이 아카샤한테 통보를 했다, 이야기를 했다. 선수가 없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선수촌을 무단 이탈한 선수들은 태권도와 육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두 종목 경기가 치러지기까지는 아직 하루 이틀의 여유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조직위는 해당 선수들이 자유 일정을 소화한 뒤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소재를 알고 있을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대회 슬로건 중에 하나인 다정다감에 걸맞게 유대 현장에서는 훈훈한 미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 이계상 기자입니다. 유대회 선수촌 근처에서 아르헨티나 선수가 자원봉사자에게 다급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택시 휴대폰을 놔두고 내렸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는 통역 어플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 뒤 곧바로 택시를 찾아 휴대폰을 찾아줬습니다. 페이 그러더라고요. 돈 필요 없다고. 노 페이. 노 땡큐. 갔어요. 고맙다고 갔습니다. 이 같은 선행은 매일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은 정성껏 지원을 합니다. 보다 저렴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택시가 도착했을 때는 무거운 짐을 실어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It's super that you give us the information we need to get the right taxi, to get to the hotel. So, thank you very much.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을 위해서라면 자원봉사자들에게 근무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한국에 오는 손님들로서 한국에 대한 약간 좋은 인상을 그래도 남겨주고자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정다감한 시민들의 모습은 광주를 찾은 세계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내일부터 장맛비가 예보됨에 따라서 유대 조직위원회가 우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대 조직위는 테니스의 경우 비가 내리면 경기 장소를 진월 국제코트에서 염주 실내 코트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또 육상이나 양궁 등의 경기는 비가 와도 진행하지만 폭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서 경기를 일시 중지할지 여부는 경기 운영본부가 자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놓치면 아까울 내일의 경기를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소개해드립니다. 개막 5일째를 맞는 내일은 가장 많은 금메달이 걸려있는 날입니다. 이 9개 종목에 40개의 메달이 걸려있는데요. 특히 경기 마지막 날인 기계체조에 가장 많은 10개의 금메달이 걸려있습니다. 이 남자 대표팀은 양악선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을 목에 걸며 선전했는데요. 내일은 남녀 개인 종목별 결승에서 또 한 번 메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첫 경기를 시작하는 태권도에서도 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태권도에는 23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요. 내일은 남녀 개인 품새전이 열리고 조선대학교 배종범 선수가 출전해 메달을 노립니다. 경기장에서 보면 더욱 박진감 있는 경기, 배구 종목에서 한국과 미국이 맞붙습니다. 이 배구 강국 미국 팀에 맞서는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의 효자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죠. 바로 펜싱인데요. 펜싱도 내일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3개의 메달을 가져왔는데 내일 우리 지역 출신의 송정훈 선수가 출전해 사브르 단체전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일의 경기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면 피해자에 대한 사죄도 이루어질까 기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실현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처음으로 강제노역을 공식 인정하게 한 것은 외교적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언뜻 일본이 강제징용 역사를 인정하고 양금덕 할머니 등 노역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노동을 강제한 주체가 정부인지 민간인지 불분명합니다. 누가 시켰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강제 노역이 있었다라고 하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이후에 일본 정부가 다른 소리를 할 가능성을 열어줘 버렸다 하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즉각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강제노역 인정이 아니라며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놨을 정도로 사용된 문구도 모호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배상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지 않아 그런 추정을 하는데. 일본 관방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에도 결정문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가 약속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해왔던 시민단체는 외교적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외교적 야합이자 굴욕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문화전당의 전담 조직은 초민의로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전당 직제안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내일은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은 문화전당의 전담 운영조직을 공무원 32명이 담당하도록 했는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면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을 갖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국민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론 분열과 지역주의를 조장한 듯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문화전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도 국책사업의 위생에 맞게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징어 하면 동해죠. 그런데 낮은 수온 때문에 요즘에 동해에서는 오징어 잡기가 어렵고 서남해 어장이 형성됐습니다. 오징어를 따라 어선도 서남해로 몰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새 잡은 오징어를 무태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징어 상자가 차곡차곡 쌓이고 경매 열기에 작은 항구가 시끌벅적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곳은 전남 서남해뿐입니다.
경상도 지역 오징어잡이 배들이 진도 서망항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4도나 낮은 수온 때문에 오징어가 안 잡히는 동해와 달리 진도 조도와 제주 추자도 해역은 수온이 20도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따뜻해 오징어 밭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서해안 이쪽 오징어가 동해 오징어보다 좀 맛이 더 좋다 그러대요, 사람들이. 관광객들 이야기가 그래요. 오징어는 야간에 밝은 빛으로 유인해서 잡는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조명탄 때문에 조업을 거의 못했습니다. 한 해 120억 원에 육박했던 오징어 위판액이 지난해 10억 수준으로 뚝 떨어졌지만 돌아온 오징어 풍년에 올해 벌써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엔 거의 없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갑자기 한 3, 4일 정도 됐습니다만은 하루의 물량이 지금 한 6천에서 한 7천 박스 정도. 서남해에 몰린 오징어잡이 어선은 100여 척. 오징어잡이에서 돌아온 어선들은 쉴 틈도 없이 얼음과 상자를 준비해 서둘러 출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중국 연수 중에 숨진 광주시청 소속 고 김철균 서기관의 장례식이 오는 8일 광주시청장으로 치러집니다. 광주시는 김 서기관의 유해가 오늘 밤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될 예정이고 영결식은 오는 8일 광주시청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공무원들은 행자부 소속이라며 정부 합동작으로 영결식을 치러야 하고 운구 비용이나 사고 가족의 중국 체류비 등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내일 원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서류를 접수합니다. 공모지원 자격은 대학교의 정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공무원, 정부나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상근 임원 경력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 선임 절차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2인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여기에서 최종 1인을 선정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대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선정한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는 동신대와 순천대가 선정됐습니다. 2015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는 오는 2019년까지 4년 동안 매년 19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한전 입찰 비리와 관련해 전산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에 추징금 53억 7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전산 조작자 3명에 대해서도 1년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브로커 3명에게는 징역 7년과 징역 3년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의 낙찰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